우리 아이 키 더 크게 키우는 법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 김약사입니다. 약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키 크는 약 없나요? 키 크는 영양제 없나요? 오늘은 우리 아이 키 1cm라도 더 키우는 방법에 대해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키 크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돈도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1cm라도 더 키우고 싶은 부모들 주머니 털어가려고 수많은 장사꾼들이 그 효과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면서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 SNS나 광고 보고 이상한 거 먹이지 마시고 우리 기본에 충실합시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선가 이미 다 찾아봤을 거고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헷갈리는 내용들, 잡다한 내용들 다 빼고 그 중에서 필요한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싹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부터 영양소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양소는 키 크는데 필요한 원료를 공급해준다고, 기능성 원료는 조금이라도 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능성 원료는 한계가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먼저 키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부터 같이 봅시다. 많이들 보셨던 그래프일 겁니다. 대한내과학회에서는 키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유전 23%, 후천적 원인이 77%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일란성 쌍둥이를 이용한 평가에서 유전적 요인이 80%라고 규정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근래의 연구들에서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유전적 요인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반례는 멀리 나갈 것도 없이 한국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키는 지난 100년간 20.1cm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수치이고 남성의 경우에도 15.1cm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00년간에 한국의 유전적 풀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발전과 이에 따른 후천적 원인의 개선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집단들이지만 후천적 원인의 차이로 현재는 7cm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전적 문제는 크지 않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속 보도록 합시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영양, 운동, 수면, 환경 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 영양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은 무려 31%나 키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아연, 철분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혈액, 조직 등의 재료가 되는 성분으로 육류, 어류, 콩류 식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사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고기 반찬 많이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칼슘, 비타민 D, 아연, 철분입니다. 칼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뼈 성장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이러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연은 조직의 성장, 재생, 연골 구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철분은 부족해서 빈혈이 오게 되면 키성장에 큰 방해가 됩니다. 이 영양소들은 다양한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만 칼슘과 철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칼슘을 복용할 때는 비타민 D의 섭취는 필수입니다. 또 철분의 경우에도 필수는 아니지만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슘은 멸치와 같은 뼈채 먹는 생선, 우유, 해조류에 많고 비타민 D는 생선기름, 계란 노른자에, 아연은 조개류, 육류, 간, 우유, 계란에, 철분은 간, 육류, 닭고기, 생선, 계란 노른자, 녹색 채소, 콩, 견과류에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음식들 다 챙겨 먹이기 요즘 시대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단백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양소는 영양제 제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D, 아연은 같이 한 알에 복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고 철분의 경우 다른 미네랄과 복용하면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철분제는 식전에, 칼슘, 비타민 D, 아연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권장 섭취량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더 먹는다고, 덜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셔도 됩니다. 키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 했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어릴 때 커피랑 콜라 많이 먹으면 키 크는데 방해가 됩니다. 카페인은 칼슘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고 콜라 역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 밖에 과량의 인을 포함하는 사골국, 과량의 단백질, 설탕, 염분,
그리고 술과 담배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 과량의 옥수수와 귀리는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과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비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비만으로 피하 지방이 축적되게 되며, 축적된 피하 지방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과도한 여성 호르몬 분비는 정상적인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키 성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은 유전이 아니라 영양이다. 두 번째, 키 성장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아연, 철분이 필요하다. 3번, 칼슘, 비타민 D, 아연, 철분은 영양제가 잘 나와 있으니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도 좋다. 4번, 각 영양소의 권장량은 여기 정리해둔 곳을 확인하면 된다. 5번, 과량의 커피, 콜라, 사골국, 단백질, 설탕, 염분, 옥수수, 귀리, 술과 담배는 키 성장을 방해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양소와 과량 섭취 시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황기 추출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 효과에 대해 논란도 많고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건기식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시간에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